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지난 7월 13일 국민의힘 사무총장 명의로 제주도당대회 중단 협조 요청 공문이 온 것과 관련해서 중단 상황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상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사전의 기자회견문을 빠른 속도로 낭독을 하고 질의응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는 당원 및 지지자 여러분, 우선 최근 국민의힘 제주도당 대회 개최 중단 상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중단 사유가 무엇인지를 떠나가지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책임지고 있는 도당위원장으로서 도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서 도당의 성과와 활동 내용을 더 많은 당직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정례적인 간담회 등을 충분히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도당 당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당대회 개최는 7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명의로 제주도당 대회 개최를 중단시키는 공문은 도당대회 개최 예정이 된 7월 20일로부터 딱 일주일 전인 지난 7월 13일 오후 4시를 전후해서 갑작스럽게 도당에 수신이 되었습니다. 도당 사무처에서 중앙당 관련 부서의 서귀포시 당협 추천 대의원 명단 선정을 위탁하는 공문을 발송한 후에 대략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도당대회 개최 중단 조치 공문 수신 이전에 중앙당 관련 부서에서 도당대회 진행과 관련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구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서귀포시 당협 추천 대의원 명단 선정을 중앙당 관련 부서에 요청한 것은 도당 선관위 의결 사항으로서 대의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고, 관련 부서에서도 흔쾌히 협조하고 하겠다고 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하고 나서 딱 30분 후에 중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제주도당 대회 개최 중단 조치 공문에는 최근 관내 당원간 불협화음 등 추후 제주도당 위원장 선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에 중앙당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완료 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당대회를 전면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 적힌 부적절한 내용의 언론 보도는 7월 11일 특정 신문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 일간지에 실린 국민의힘 제주도당 내부 고소전 시끌 기사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제주도의 주요 언론사의 보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날 딱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개인 당원 간의 고소전 수개월 전에 이미 시작된 것인데 마치 최근에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가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의아했습니다. 저는 도당위원장이 되고 나서 3개월에 접어들어서 전임 도당위원장 시절 부위원장단 간사를 역임했던 분을 여성 당직자로 임명했습니다. 이 여성 당직자가 확인이 안 되는 10여 년 이상이 된 그런 시간이 지난 부정적인 소문과 관련해서 전임 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였던 한 당원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가졌던 업무의 기조는 첫째, 도당이 특정 여성 당직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그러나 동시에 도당이 명백한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여성 당직자에게 가해 조치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 당직자는 임기가 일부 남았지만 6월 30일부로 사실상 당직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고 탈당기를 내고 이후 본인을 비난한 당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 기조와 처리가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지 현재까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전 여성 당직자를 사전에 단호하게 조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의견을 저한테 개진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도 없이 여성 당직자를 가해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에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비공식적인 루트에 의한
비공식적인 루트에 의한 확인되지 못한 그런 루머성 정황에 근거해서 도당대회 중단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공정과 혁신이라고 하는 시대정신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시대정신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도당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비정상의 상태로 가는 것만은 막아주실 것을 제주 도당을 대표해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대회 중단 조치는 중앙당 제주도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치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치적 책임 도당위원장인 제가 가장 크게 져야 합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도 책임이 그에 못지않게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님은 제주도당의 당연직 운영위원이십니다. 그러나 사실상 제주에서 국민의힘의 가장 큰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님은 제가 도당위원장으로 재임하는 지난 1년 동안 도당의 주요 행사에 참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도당 활동을 해오신 분들은 원희룡 지사가 도지사 재임 7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도당을 찾지 않았고 도당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당 대회 규체 중단과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의 개입설이 언론 보도 등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개입설은 저는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개입설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제주도당을 사고 도당으로 지정 의결한 이후에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을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주장과 맞물려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은 2018년 6월에 원희룡 지사로부터 제주도정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서 원희룡 도정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는 일을 한 원희룡 지사의 핵심 측근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대리인이나 다름없는 핵심 측근이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 사실상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당을 장악한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이미 허양진 전 총장은 도당위원장 제안을 받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사님의 최측근인 허양진 전 제주대 총장이 공식적으로 언론에다 대고 도당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사님의 핵심 측근 전 제주대 허양진 총장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간히 설대로 허양진 전 총장을 중앙당에 추천하셨습니까? 중단 조치 이후 7월 16일 면담한 저와 도당의 간부 한 두 분이 가서 면담을 했는데, 그 중앙당 핵심 지도부 인사께서 도당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도당대회 중단 조치 이전이죠. 그 상황과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와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그 주요 당직자한테 제주도당 상황과 관련해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밝혀주십시오. 참으로 궁금합니다. 허양진 전 제주대 총장님께도 묻겠습니다. 우선 허양진 전 총장님 스스로 언론을 통해서 중앙당 인재 영입을 제안받았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재 영입은요,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앙당이 인재 영입을 발표하기도 전에 그런 기밀사항을 국민의당 당원들과 도민들한테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누설한 이 행위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현재까지 중앙당은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어떠한 발표도 없습니다. 본인이 인재 영입을 받는 분이 본인 입으로 인재 영입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그래서
제주도당의 책임자를 본인이 맡겠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이 자체만으로도 전 중앙당에서 심각한 결정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 후보 후원회장을 역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직책을 역임한 분이, 아니 송재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뛰었던 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서,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단순 입당하는 걸 넘어가지고 제주지역 제주도당 책임자를 자처하고 나선 꼴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낯짝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습니다. 그런 양식으로 어떻게 학자를 하셨습니까? 그런 양식으로 어떻게 제주대학교 총장을 하셨습니까? 제주도민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시 송재호 국회의원을 지지할 때 당적이 없었다고 우길 겁니까? 당적이 있었던 것보다 더 심한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우기실 겁니까?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핵심 세력이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장악하려 한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배양진 전 제주의 총장 임명을 기정사실하고 벌써 제주도당 주요 당직자를 지역 인사들에게 제안하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란 모욕을 당장 멈추십시오. 저는 아무리 양보하고 생각을 거듭해봐도 배양진 전 제주대 총장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양진 전 총장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가 송재호 국회의원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후보 후원회장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국회의원 후원회장을 최근까지 역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6월 16일까지 국회의원 후원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사임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저와 총선에서 경쟁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당선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던 분을 도당위원장인 저는 어떤 이유로 찬성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저를 설명해 주십시오. 납득시켜 보십시오. 정치도 이상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장성철 개인의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사님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 중앙당에 추천했다고 하는 소문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배양진 전 제주대 총장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님 입장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그게 도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사고도당으로 만들고 허양진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해서 장성철 위원장에게 불명예를 안겨가지고 정치적으로 약화시키고 잠재적인 차기 도지사 후보군에서 원희룡 패밀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락시키려 한다는 음모론, 믿고 싶지 않지만 제 주변에서는 그런 음모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원희룡 지사 패밀리가 아니면 제주에서 정치하면 안 됩니까? 원희룡 지사한테 가서 같은 식구다 이렇게 보증수표 안 받으면 제주에서 정치하지 말아야 됩니까? 2016년 원희룡 마케팅했던 그 추억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그때 잘못했다고 도민들한테 사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도민들에게 밝혀주시고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게 도지사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고도당 지정 이후에는 제주시 각 당협을 비롯해서 제주 지역의 당협도 교체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이 대선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도지사직 사퇴를 검토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도당위원장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상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지사의 도지사직 중도 사퇴 반대합니다. 해서 안 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한 경기 회복 기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주 제2공항 추진, 흔들리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을 고려할 때 민선 도지사의 리더십은 한시도 공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근 1년에 가까운 그 시간을 행정부지사에게 줘서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 이것은 제주도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 2022년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에 따른 국비 확보에 민선 도지사가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시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퇴하는 것은 도민들이 납득하고 환영하고 지지할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선을 이유로, 경선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민선 도지사직을 박차고 나간다.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도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발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까? 진정 제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도지사가 되셨다면 중도 사퇴 검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 주자 이재명 지사도 대선 경선 이전의 사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님께서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 쏟아주셔야 됩니다. 원 지사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어렵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정권교체 이후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주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 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해가지고 불필요한 갈등만 더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원희룡 지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같은 식구기 때문에 말을 안 했지만 도지사직을 사퇴한다는 이 엄중한 상황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 그 여부는 문재인 정부냐 박근혜 정부냐 차기 정부냐 이거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주도민들의 여론입니다. 지금이라도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제주도민의 지지 여론을 우세하게 바뀌면 전 문재인 정부도 정책적 결단을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도 동의할 것이고 정상 추진을 도민들과 함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여론만 조금만 우리가 우호적으로 바꾸는데 노력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노력을 원희룡 지사가 해주신다면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 결정에 적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 지지 여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 그것은 민선 도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이십니다. 지금이라도 반대 비판단체를 만나서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도민 여론에 직접 호소하시고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경선 때문에 이거를 소홀히 한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원 지사님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제주 제2공항 창선 여론이 높아지면 문재인 정부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도당 당원들도 도지사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힘껏 함께 한 곳으로 모으리라고 저 확신합니다. 도지사직 중도 사퇴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 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중단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저희 도덕적 의혹들에 대해서는 결백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참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뭐와 관련해서 돈 받았다. 뭐와 관련해서 돈 먹었다. 이런 흑색 선전형 마타도어식 그런 루머에 의해서 흔들릴
그럴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분과 해안도로에서 자연정화 환경활동을 전개하고 한라 아카데미를 열어서 훌륭한 강사의 강연들을 같이 듣고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 찬성 캠페인을 전개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최고위원회 회의에 제주도당에 대한 당무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제주도당이 비정상 상태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정한 당무감사가 아니라 권력 투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인데, 허양진 전 제주대 총장이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건 정상적인 당무감사일 수가 없고 특정 정치 세력이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9월에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이 사고 도당으로 지정 의결되고 나서 우리 도당의 주요 당직자들로부터 많은 후유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고도당 지정이라는 비정상이 상태로 가는 결정을 막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힘으로 이 당이 앞으로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이룬 성과가 매우 부족하지만 그 성과를 바탕으로 그래도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원희룡 지사님께,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제주 지역의 최고 정치 지도자이신 원희룡 지사님께 제주도당이 비정상 상태로 길을 가는 길만은 막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걸 막아주지 않으시면 방관한 것입니다. 이걸 막아주지 않으시면 방치한 것입니다. 묵인으로 찬성한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도 이 비정상의 상태를 만드는데 일조한 협력자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희룡 지사께서는 반드시 제주도당이 비정상 상태로 가는 길만은 막아주시는데 지금 이 순간 움직여 주실 것을 도당위원장 자격으로 인간 장성철 입장에서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갖겠습니다. 자, 이번 기자회견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그때 항상 중앙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아니면 있지 않습니까? 부결되거나 가결되거나. 또 부결도 되지 않고 가결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최고회의가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서 그래도 공존이라고 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내거셨는데 그에 걸맞는 결정을 전 해주시라고 그 기대를 여전히 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실명을 밝혀주셨는데 허양진 전 총장님이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이런 소식들이 사실은 한 일주일 전 정도부터 좀 돌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직후에 당무감사 발표되기 직후에 좀 길게 이런 심경을 밝히신 뭔가 상황 변화라든가 뭐 그럴 게 있을까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게 질문해 주셨는데 7월 13일 공문을 받고 당원을 아니면 대의원 선정에 부정이 있거나 당비를 대납했거나 그리고 예를 들면 도당 운영이 어떤 진짜 구체적인 비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장성철이가 독선적이다, 장성철이 돈 모았다는 소문이 있다, 또 여성위원장 전에 하셨던 분에 대해서 동창이니까 비호했다. 저는 그분이 동창이긴 하지만 초등학교는 선배고요, 도당의 당직자였던 분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모셔온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유착했다. 그 여성위원장한테 뭐 비례대표 주기로 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음해들을 해대면서 저를 공격한 거를 중앙당 지도부를 다니면서 확인하고 여러 번 중앙당 지도부를 가서 설명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니면 내가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월요일날 사고 도당이 되면 전 사고 도당위원장으로서 엄청난 불명예를 갖게 돼요. 우리 도당은 도당대로 조직적으로 위축되고 납작 두꺼운 허양진 같은 그런 분이 제주 도당에 온다는 게 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중앙당에 한마디는 하고 나도 해야 되겠다. 만에 하나 월요일날 결정이 되고 나면 내가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야 고민하다가 한 번에 기자분하고 오늘 또 오늘 2시 하면 기자분들 오십니까 했더니 오실 수 있는 분도 몇 분은 계시지 않겠냐. 그래서 저 용기 내고 이렇게 근데 많이 다녔는데 월요일날 최고위 회의 결과를 솔직히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당에 당무감사를 오셨으면요 도당에 여러 가지 자료들 와서 보셔야 됩니다. 장부도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당에 운영위원 20명 있으면요 운영위원들한테 장성철 위원장 평소 돈 먹을 사람이냐 아니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어요. 밖으로 다니면서 평판 주면서만 해요. 평판 주사 허양진 총장 가까운 사람을 당무감사 위원이 만났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장성철은 나쁜 놈이다 할 겁니다. 그 새끼 저 능력이 안 되는 놈이라 할 겁니다. 당이 그런 사람의 말을 믿었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1년 동안 이 당에 와서 하루에 2-3시간씩 상근하면서 일했습니다. 지역 현안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논평 내고 제주의 미래 청년들을 걱정하면서 저 제주 제2공항 정상적으로 어떻게 추진돼야 될까 늘 고민하면서 연구했습니다. 차상특별법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당이 미흡했던 분들을 찾아내고 도민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최소한 우리도 4.3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된다. 도민들한테 배척받지 말아야 된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도당위원장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도당대회를 개최를 중단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원희룡 지사보다 제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더 애착 갖고 있고요.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더 많은 이슈를 제가 직접 개발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지역 정치인이 싹닥싹닥 만나서 자기 아는 한 사람끼리 거래하고 저 새끼 나쁜 놈이가 빼라 저 자리 빼라 이게 정치입니까? 야바이꾼이 하는 거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무할 것인가? 도민들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인가? 더 좋은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오늘 빼면. 그래서 절박해서 오늘 합니다. 좀 외람된 질문일 수는 있는데 현재 도당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제주시을과 제주시 갑에 낙선했던 두 후보가 그래도 당협 사무감사를 통과해서 당협위원장의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떨어진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전부 다 집에 가야 됩니다. 선거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건 외람되지만 잔인합니다. 그러면 선거에 한 번 떨어진 사람들은 늘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시민만 출전시켜야 됩니다. 제가 도당위원장 초기에요. 원희룡 지사 측근한테 그 얘기 들었습니다. 책임지고 물러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업무로서 성과로서 평가받겠다. 그래서 당협위원장 감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통과됐고 도당위원장 맡아서 그래도 우리 당의 당직자와 당원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 혼을 쏟고 일을 했습니다. 저 5월 15일부터 16일 사이에 이루어졌던 KBS 제주 차기 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3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명 저한테 졌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제주시 갑에
동지역이 제주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연동, 노역, 2호 도도 외에도 용담, 삼도, 오락 이 동지역에서 제가 1등 했습니다. 자기 도지사 후보, 자기 국회의원 선거구의 핵심 지역에서 도지사 후보 적합도 1등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고도당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고도당 위원장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런 지지율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장성철이가 겁이 나면 겁난다고 얘기하십시오. 잘못해서 키워놨다면 나중에 패밀리가 아니라서 불안하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경쟁할 거면 떳떳하게 합시다. 말도 안 되는 마타도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 구태 정치 전 맞서 싸울 것입니다. 혹시 이번 기자회견 전에 뭐 원희룡 지사와 뭐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까? 도당대회 개최 중단 조치를 받고 나서 다음 날인가로 생각합니다. 전화드릴 때 전화가 안 돼서 지사님 이 문제로 과연 의논 좀 드리고 싶다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를 주셨습니다. 혹시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신다고, 상황을 모르신다고. 그런데 핵심 주요 지도부 중에 한 분을 면담할 때 원희룡 지사하고 통화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신 거였잖아요. 그럼 그때 알려주셨어야 되잖아요. 도당위원장한테요. 전화 받았다고, 이거 문제 있다고 대처하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원희룡 지사를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때 예를 들면 사무총장이든 누구든 전화 왔었다 하는 말씀만 했어도 제가 다시 전화드리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면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하고 통화했다. 투서를 받았대요. 투서를요. 중앙당에서. 저와 관련된 도당과 관련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돈 얘기부터 다 했는데 중간에 원희룡 지사하고 통화했다는 말을 딱 하시니까 하늘이 노랬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부터는 연락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원희룡 지사 개입설이 계속 증폭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그래가지고 전화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원희룡 지사 지난 그 전화 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밝히셔야 됩니다. 그 전화 받고 왜 장성철 도당위원장한테 알려주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주 도당 당원들에 대한 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에 한 번도 도당에 오지 않으시고 이준석 대표가 여기 온 이 자리에서도 참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서 도당을 대리인을 통해서 접수한다 이런 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무관하다 말씀하시고 증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제주도가 국민에게 하나로 뭉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심과 의혹을 갖고 있는 도지사께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건 인정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당에 그 당무 감사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앙당에 일단 사유를 하는 게 여성 당직자에 대한 그 관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중앙당에서는 이거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어떻게 통역하시는 건지 실무자한테 들은 걸 뭐 옮겨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문에도 공문에 온 문구를 제가 그대로 썼지 않습니까?
첫째, 확인해 주시진 않겠지만 제가 책임지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도당에서 배치했던 기준과 판단은 합리적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어느 신문에 갑자기 뜹니다. 그 신문에 뜨고 나서 이틀 후에 중단 조치가 내려졌어요. 저 그 기사를 보고 너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누구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기사가 뜨고 나서 갑자기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게 뭔가 연결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적으로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남성 당직자든 여성 당직자든 특히 여성 당직자가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악성 루머 때문에 도당이 징계와 같은 그런 가해 조치를 하는 것은 만약 한다면 전 우리 국민의 힘이 존재 가치가 없는 당입니다. 억지로 그 여성 당직자를 보호해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 부당하게 가해를 당하는 것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는다기보다는 부당한 가해 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전 이 기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결과가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정리된 후에 어떤 입장을 갖는 건 모르지만 일방적인 그런 주장의 소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저는 그건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갖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건 민주당 후보 지원했다가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되겠다고 하는 꼴하고 거의 비슷한 꼴입니다. 야바이꾼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중앙당이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갖고 결정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겠지만 그건 어떤 상식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무조사는 구체적으로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진행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월요일날 최고위에 이 결과가 보고된다고 하는데 보고되면은 뭐 사고조장 지정 의결 결정까지도 한꺼번에 나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중앙당 지도부가 아닌데 지도부처럼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우선 아까 최고위의 결과가 보고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저는 판단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최고위에서 의논하시고 합리적인 결정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도당의 당연직 운영위원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실수라면요 이거예요. 운영위원들하고는 당무 공유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근데 제가 경험이 좀 짧다 보니까 우리 당에 오랜 역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고문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30분 되는데요. 제가 돌아보면 2, 3개월에 한 번씩 도당위원장과의 간담회 같은 거를 왜 제도화를 못했을까? 왜 나는 그때 그런 아이디어를 못 냈을까? 후회됩니다.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도당위원장이 독선한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비판은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그분들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단 돌아보니까 제가 경륜이 좀 부족해서 그런 미스를 한 것 같고요. 부위원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몇몇 분들이 저한테 부위원장단 협의회를 만들어서 부위원장단들끼리 모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임명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당직자들한테 한마디 얘기 안 했던 건데 특정한 뭐 제주 제2공항이든 평화안보든 수산이든 노인 문제든 이런 문제를 갖고 모이는 건 좋은데 당직자들끼리 무슨 침묵하는 것만 하는 게 과연 그 바람직하냐 하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도당위원장 되고 나서 주제별 모임을 계속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야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도당의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도당이 돌아가는 걸 전반적으로 공유하셔야 될 분들인데 도당 부위원장단과의 정례 간담회라든지 도당 고문단과의 정례 간담회 이런 거를 제가 못한 게 많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아까 그분들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할까요? 말 나오니 여러분 투선은 하지 맙시다. 전 투선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인간적이고 너무 비상식적이고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리와 근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 돼야지 가더라는 통신에 의해서 의존하고 또 누구를 의미하는 거를 갖고 결국은 그런 거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그로 인해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전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문화로부터 특히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그런 문화로부터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저는 얘기 들었지만 앞으로도 더 개선돼서 좀 더 상식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정치 문화, 정당 조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회장님,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좀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성적으로. 저 이성적입니다. 목소리만 높았지. 우선 원지사의 개입설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했잖아요. 허양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나 한상수 정치특보 내정설 등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까? 아까 허양진 총장 임명설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근데 정치특보 사무처장 내정설 그거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좀 오늘 제 주제에 좀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위원장들을 제주 각 출신으로 측근을 임명했는데 원지사 측근을 청구하거나 임명하는 것은 또 자기 부정이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위원장 재직 시에 예. 제주갑 출신들로 많이 당직에 지출을 시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우리 디지털 위원장 저분도 제주시 의리고요. 저기 와 계신 김한순 부위원장님 제주시 의리고요. 저기 와 있는 김봉현 부위원장님 화북이고요. 김중식 부위원장님 서귀포고요. 우리 강월선 여성위의 수석 부위원장님은 삼도동 갑이네요. 하나 있네요.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비율을 와서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제주도당의 교육지원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 하셨던 분들 모아서 도당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그 위원장님 아라동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만들었어요. 해양수산 관련 조직 하시는 분들 많이 모았죠. 그분 상상범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안보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셨어요. 서상수 위원장. 그분 이도동입니다. 주요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숫자로 하면요. 을이 더 많습니다. 제가 왜 을에 있는 분들 했느냐. 와보니까요. 제가 도당위원장 맡고 보니까요. 자원이 거기에 많아요. 갑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저 사람을 데려와서 당직을 주겠다는 생각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발굴해서 당에 뭔가 역할을 들여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기조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주시 갑에 있는 사람들로 다 채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어불성설입니다.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요. 지금
위원장님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기자회견 앞으로 자주 하시겠고요. 아, 그건 보고였네. 예, 좀 폰으로 봐서는 좀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출정 시처럼 들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